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제가 10월 20일 날 촬영하고 있고요. 자, 함께 배우기 자율주행차 이번에 파트 4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오늘은 인포테인먼트 일단 방송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보시다시피 이게 벤츠 EQS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LG가 납품한 그 디지털 칵핏이라고 하는데 이 다양한 계기판들 보이실 겁니다. 일체형으로 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포테인먼트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 이따가 기업까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IVI라 그래요. 보통 이거 용어로 그냥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하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그냥 IVI 하면 앞으로 보고서 보실 때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구나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인포메이션과 또 엔터테인먼트에 이 약자를 그러니까 이걸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와 오락.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 뭐 음악도 듣고 뭐 비디오도 보고 그러면서 내비게이션 보고 정보도 얻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인포테인먼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평균 한 8% 정도 앞으로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요게 이제 이번에 나온 제네시스 신형 GV80의 이제 내부 모습인데 옛날에는 사실 제네시스가 여기가 계기판이 따로 있었고요. 요 디스플레이 요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요즘 대세가요. 이렇게 합쳐버려요 그냥. 이 디스플레이 하나로 다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죠. 그래서 그런 좀 방향성으로 가는데 이번에 나온 신차도 그런 트렌드에 맞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인포테인먼트죠. 저 안에 계기판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요 가운데가 물론 이게 디스플레이라고 좀 보긴 애매하지만 여기도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CID라 그래요. CID 이제 중앙이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근데 여기도 CID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이제 중앙 정보 화면이 들어가 있고 뒷좌석에 또 요즘에 달려 있죠. 실제 요즘에 좀 고급차엔 뒷좌석에도 저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또 달려 있어요. 뒷좌석에 애플 아이패드 같은 게 그래서 뒷좌석 화면도 있고 그 다음에 텔레매틱스 차량 안에서 통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VN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의 약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창해 가지고 차량용 그냥 인포테인먼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의 변화하면 이게 하나증권에서 좋은 이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봤는데 보시다시피 1세대 옛날 그랜저입니다. 이게 1986년도 그랜저 이제 기억나시죠? 정말 뭐 지금 세대 분들은 아마 전혀 모르실 테지만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 학생 때 그랜저 하면 이제 진짜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랜저 타고 다니면 부자였어요. 부자. 한국에서. 특히 갓그랜저 있죠. 그게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1세대 그랜저. 그때는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있죠. 그거 라디오 듣고. 그다음에 2세대는 이제 디지털 화면이 좀 이렇게 적용되기 시작을 했고 3세대 그랜저 XDI 이렇게 텔레매틱스 콜센터 통한 길 안내 이런 게 가능해졌고요. 그다음에 4세대부터는 이제 터치 스크린 블루투스 연결도 가능해졌습니다. 5세대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인포테인먼트가 도입이 돼서 스크린도 8인치로 굉장히 커지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에다가 커넥티드 카 서비스까지 카메라가 이제 많이 달리면서 바뀌었고 6세대 그랜저 지도 및 신규 기능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세대 더 뉴 그랜저 12.3인치 이게 화면이 굉장히 커졌죠.
예. 그래서 음성 인식도 되고, 그다음 지금 나오는 이제 뉴 그랜저예요. 현재 나오는. 예. 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가 옛날에는 오디오나 카세트 테이프 듣고 이런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발전해 왔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귀로만 듣는 인포테인먼트에서 이제 진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터치하는 약간 스마트폰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는 일단 이게 자율주행 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가 단순히 탈 거 돼서 이동하는 생활 공간으로 지금 인식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아직도 탈 것은 맞죠. 근데 이제 이동하면서 생활 공간으로 그 안에서 오락도 할 수도 있고 재밌는 거 볼 수도 있고, 물론 운전하시는 분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운전에 집중하셔야죠. 예. 그래서 카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 인포테인먼트가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요즘에 약간 이제 젊은 세대들은 차를 선택하는 기준도 그게 이걸 많이 본대요. 카플레이가 되는지. 예. 그래서 그게 아무리 좋은 차라고 유명해도 그런 인포테인먼트가 잘 안 갖춰 있으면 이제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인포테인먼트의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대차, 뭐 시네마 기능도 있고요. 현대차 그리고 벤츠, BMW 기본적으로 다 큰 모니터들이 요즘에 많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제 차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칵핏이에요. 칵핏이 뭐예요? 칵핏 요겁니다. 요 왼쪽에 있는 게 바로 항공기 운전석이에요. 항공기 조정하는. 이걸 칵핏이라 그래요. 항공기 조정하는 거. 항공기를 여기서 제어하죠. 네, 그걸 따온 거죠, 이름을. 그래서 이걸 디지털 칵핏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칵핏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계기판, 아까 중앙에 있는 거, 이게 하나로 합쳐져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계기판, CID 가운데 정보 주는 거. 허드는 뭐냐면 여기 유리창에 뭐 정보 띄워주는 거 있죠. 그거 허드. 무선 업데이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대형화되고 있고 OLED로 가는 게 현재 추세다. 허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영화 같은 데나 아마 실제로 이제 그 모르겠습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조종사분이 계실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비행기는 앞에 유리에다가 저걸 띄워주잖아요. 저런. 예. 왜냐면 비행기 이제 뭐 조정을 하는데 여기 계기판 보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드니까.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바로 유리창에 띄워주는 거죠. 예. 홀로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유리창에다가 화면을 띄워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허드인데, 이것도 이제 인포테인먼트죠. 요즘에 이제 옵션으로 많이 채택을 하는 형태고, 이게 이제 여기 그 비행기, 예, 나 전투기 조종하는 곳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동차 허드죠. 그래서 이거를 그 써보신 분들은 이제 다 얘기하는 게, 저거 한번 쓰면 이제 없으면 어색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편리한 거죠. 이렇게 되고 있고, 텔레맥티스는 이제 차량 안에서 통신하는 거예요. 외부의 기지국하고 연결해가지고 자동차하고 이런 인공위성 GPS 신호 받아서 기지국하고. 예. 이동통신망이고, 위성 확인, 위치.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내 위치. 그거 어떻게 파악합니까? 예. 저런 이제 인공위성 이용하는 거죠. GPS.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받아서 또 지금 교통 상황이 어떤지. 보통 요즘에 내비게이션은 딱 보시면 교통이 이게 체증이 있는 구간은 어떻게 나오죠? 빨간색으로 나오죠. 길이.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 이제 실시간 교통 시스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통신 시스템을 우리가 텔레매틱스라고 한다. 이것도 역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자동차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없으면 인포테인먼트 아니잖아요. 뭘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자동차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아이오닉 5입니다. 아이오닉 5도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죠. 요 사이드 미러도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도 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장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OLED를 쓰면 검은색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모양도 괜찮다고 하고요. 자동차 시장이 연간 8천만 대인데 한 대당 보통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디스플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42억 대 정도까지 더 많이 늘어가겠죠. 이렇게 보고 있고 연평균 50. 그러니까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도 성장하는 건 명확한 거죠. 특히 OLED를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죠. 전력도 더 적게 먹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장 디스플레이 시장도 같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랑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만큼은 기존의 이런 전통 회사들 있죠. 부품사보다 IT 기업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전통의 정말 유명한 예, 이 부품 회사들보다 하만이나 LG전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를 많이 했죠. 하만 같은 건 이제 오디오, 삼성전자가 인수했죠. 삼성이 있고 이 회사가 AVN,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시스템 자동차 1등이에요. 15%로. 디지털 콕핏과 인포테인먼트를 하고 있고 이익률도 꽤 높습니다. 1조 원대 영업이 물론 이제 비상장이지만 그리고 2위가 이제 LG전자. 예. 텔레매틱스는 1위가 LG전자예요. 예. 마찬가지로 LG전자가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의 절대 강자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IT 회사들이죠. 왜 강하냐?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는 나와 차가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내가 터치도 하고 음성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용자가 최대한 편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IT 회사는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경험에서 좀 유리한 거죠. 그래서 IT 기업들한테 상당히 이거는 유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만과 LG전자가 굉장히 지금 그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 뭐 꽤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리고 기업 한 세 개인데 하나는 그거예요. 텔레칩스라서 지난주에 반도체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그것까지는 제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건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일단 LG전자하고 모트렉스입니다. 그 두 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LG전자 다 아시지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전자는 아시다시피 가전, TV,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모니터나 PC 같은 주로 기업에 납품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LG 이노텍이 들어가요. 근데 LG 이노텍은 뺄게요 여기선. 그래서 HNA가 가전인데 여기 핵심이 가장 핵심은 가전이에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건 HNA고 성장 산업은 부품 사업입니다. 자동차. 여기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랑 LG 마그나, ZKW 세 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오스트리아의 헤드램프 있죠? 그 차량용 앞에 헤드램프 불 쏴주는 그 회사예요. 오스트리아 기업입니다. 이건 인수한 거고 자동차 부품 사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장 밸류로 올리는 건 자동차 부품 사업이에요. 얘네가 잘 되면 퍼가 올라갑니다. 돈은 얘네가 벌고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 이번 3분기 실적이 나왔지만 가전 수요 우려에도 좀 불구하고 비용 감소하고요. 좀 점유율을 방어해서 실제로 가전 사업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또 전장 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자동차 부품. 역대 최대 분기 이익을 달성했고요. 특히 LG 마그나가 마그나 뭐 하는 거냐면은 그 모터 있죠. 전기차. 모터나 인버터 만들거든요. 그게 흑자 전환을 드디어 해냈대요.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진 게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두 개가 이번 3분기에 다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업부 중에 IVI, 그러니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부가 있는데 전장 사업부 매출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요, 사실. 현재 비중도 크고 글로벌 점유율은 2위고요. 아까 그 하만, 그리고 내비게이션 오디오, 텔레매틱스 사업하고 주로 GM, 원래 LG그룹은 GM 쪽에 납품 항상 많이 합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여기 옆에 있는 게 벤츠죠. BMW, 폭스바겐 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 디지털 콕핏, CID, 중앙에 CID는 요 중앙에 있는 디스플레이 요거예요. 요게 마진이 좋아서 요 비중이 늘어나는데 클러스터 그냥 계기판 하나만 딱 납품하는 것보다는 저런 디지털 콕핏, CID 이런 것들은 단가가 한 두세 배 정도 되니까 저런 수주가 늘어나면 수익성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IVI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수주 잔고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수주 잔고가 실적에 반영되는 건 보통 2, 3년 후래요. 그래서 2025년부터 SDV가 아마 본격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운행을 하는 자동차들이 그때 대거 나옵니다. 현대차도. 그래서 지금 벌써 수주를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작년부터. 왜? 25년도에 그래야 이게 들어가거든요. 차에. 네. 차가 지금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수주 받고 매출은 2, 3년 뒤니까 아마 내년 이후에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매출이 왜냐면 수주가 늘었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숫자에 잡힌다. 그럼 차량용 부품 요 사업은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그림을 본다면 LG전자의 미래는 가전만 나빠지지 않으면 굉장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이 아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말씀드렸지만 아마 요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LG 마그나, LG 전자하고 마그나라는 세계 3위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 회사가 합작 법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LG 마그나가 이제 이 파워트레인 요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전기차용 구동 모터 있죠. 모터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력원으로 해가지고 모터를 돌려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고 있고 인버터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 파워트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차 엔진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G전자는 특히 이 고출력 파워트레인을 생산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요. 주로 GM에 많이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북미 비중이 높다. 이게 좀 단점일 수도 있죠. 너무 한쪽이 많으니까. 근데 유럽 지역으로도 확대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구동 모터고요. 요게 인버터고 요게 이제 파워트레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투자증권에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캡처를 해왔는데 이게 전기차예요. 전기차 이렇게 운행을 해요. 여기 배터리 있죠. 배터리가 예를 들면 휘발유 역할을 하는 거 휘발유통 그죠? 그래서 엔진 돌리잖아요. 휘발유를 이용해서 그것처럼 그 휘발유 역할을 하는 게 배터리죠. 연료. 그래서 근데 이 배터리는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잘못하면 폭파 사고가 나요. 그래서 BMS를 여기다 넣어요. 배터리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최적의 뭐 온도나 이런 걸로 잘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BMS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력을 가지고 모터를 돌려야 돼요. 근데 모터를 바로 못 돌립니다. 큰일 납니다. 인버터가 중간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인버터는 이 배터리가 일단 그 교류 전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이제 직류니까 모터는 반드시 교류로만 들어가요. 그래서 직류를 교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인버터가 그 역할을 해요. 저 인버터 안에 뭐가 들어있죠? SiC 전력 반도체. 지난 시간에 우리 온세미 컨덕터 배웠죠. 그런 회사들이 만드는 뭐 예를 들면 그 전력 반도체가 인버터 같은 데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요런 거를 우리가 파워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인버터라고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대요. 인버터가. 그래서 뭐 세 가지 말씀드리면 PE 시스템, 파워트레인은 모터, 감속기, 인버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터는 배터리로부터 나오는 요 전력을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차를 움직이게 해주고요. 감속기는 모터의 회전수를 조정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힘만큼을 좀 증폭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속기도 필요한 거고 인버터는 이제 직류 전원을 고류 전원으로 변환을 해서 모터가 이제 쓸 수 있게 실제 전원을 해주는 거고 주행 상황별로 모터의 회전 속도도 이게 회전 속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해준대요. 모터 회전 속도를 계속 높일 수는 없잖아요. 적절히 가감해야죠. 그런 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거다. 그래서 배터리 요게 인버터고요. 요게 모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류 전원 받아서 교류로 바꾸고 이 교류를 모터에 보내주면 모터가 돌아가면서 차가 움직이는데 감속기를 통해서 힘을 좀 증폭시키고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이게 전기차의 전동화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좀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전기차 이렇게 구동되는 게. 그리고 인버터가 정말 중요한 게 이
파워트레인인데 인버터, 모터, 감속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인버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 인버터는 모터의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력을 회전력으로 전환시킨대요. 전력을 회전력. 그러니까 이제 회전력은 뭐죠? 그래야 이제 모터가 돌아가겠죠. 예, 그래서 알고리즘총에서 주파수도 제어를 하고요. 모터가 회전하는 속도를 높였다 줄였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버터고 전기차 회생제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전기차 타면 좀 멀미 안 하세요? 저 가끔 가다가 택시 중에 이렇게 전기차 택시 타면 회생제동이 심하면 저도 멀미하더라고요. 뭐냐면 저게 이제 이 자동차 브레이크를 한 번씩 밟을 때마다 그게 이제 그 인버터를 통해 가지고 전력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전력을 충전을 해줘요. 오히려 그걸 세게 하면 할수록 회생제동이 심해지는데 멀미하더라고요 차가. 예. 근데 어쨌든 저 재생해동 회생제동의 효율을 결정한 전기차엔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오히려 브레이크 밟으면서 충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 인버터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기차에서 왜 인버터가 중요하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요런 뭐 모터에 전력을 보내주고 회생제동 효율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모터의 속도를 제어해주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자동차가 소프트웨어로 바뀌잖아요. 바뀌면 자동차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동차의 성능을 바꿔요. 실제로 이거 한번 알려드렸던 건데 테슬라가 그 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게 뭐였냐면 도달 시간을 단축하는 업데이트를 했대요. 가속 부스트라고. 뭐냐면 100km 도달하는 거 있죠. 이게 정지에서 100km까지 딱 가는 시간 재잖아요. 그거 잴 때 도달 시간이 짧다는 건 그만큼 배터리 성능이나 이런 게 자동차 성능이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업데이트를 했더니 실제로 자동차 그 100km 도달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핵심이 인버터로 제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저 인버터 가지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했는데 업데이트의 주요 부품이 뭐냐? 인버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인버터가 정말 핵심이에요. 그리고 기아의 EV6 GT 버전 요게 인버터 또 제어 거스를 통해 가지고요 유명한 전기 스포츠카 있죠. 거기랑 비슷한 수준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성능을 개선시켜 버린 거예요. 이 속도를.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환에 따라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은 인버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버터도 LG 마그나가 모터랑 이제 같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 관련해선 세계 1등 기업이 니덱이라고 있어요. 모터 전 세계 일본의 니덱인데 물론 이 회사는 자동차만 하는 건 아니에요. 종류가 다양하죠. 근데 자동차용으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추산을 해본 거예요. 4.5조 원. 예. 한 5천억엔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환율 900원 잡으면 한 4.5조 원 정도 될 것 같고, 전기차용은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외로. 전기차용은 작년에 5천억. 근데 이제 전기차용만 앞으로 4.5조까지 25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에 드라이브 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쪽으로 집중하겠다는 얘기인데, 단점은 이 회사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마 다변화할 것 같고, 근데 LG 마그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둘 다 모터 만드는데 LG 마그나가 니덱보다는 전기차용은요 더 높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8천억 이상인데 전기차용은 세계 1위예요 모터가.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LG 마그나의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 니덱과 비교를 하면 오히려 니덱보다 전기차 모터 매출은 더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LG 마그나의 가치가 뭐 생각보다 시장에서 아주 많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LG는 미국의 강점이 있잖아요. GM과 친하죠, 되게. 그래서 미국 쪽 미국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중국보다. 예, 그런 면에선 LG가 이런 니덱과의 비교를 통해 보면 뭐 지금 굉장히 비싸다고 할 수는 없다, 싸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수주 잔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이게 IVI예요. 요 진한 색이. 요게 올해 여기까지 늘어나고 두 번째가 LG 마그나. 예. 그래서 요거 다 합치면 올해 100조 될 거예요. 근데 VS 사업부가 이끌죠. 전체 요게 이제 매출이거든요. 매출 중에 핵심은 요거죠. 가전. 파란색. 근데 요 주황색 있죠. 요게 VS.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시장이 위를 열어버리고 있어요. 매출에. 이게 메인 포인트. 그러니까 결국 성장을 이끄는 건 자동차 쪽이다. LG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LG전자 조주환 대표 사장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매출 100조 원 가겠다 2030년 발표를 하셨고 LG이노텍 제외하고 지금 매출이 60조니까 앞으로 한 70% 이상 매출 늘리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고요. 연평균 7% 정도 성장하는 게 목표고 영업이익률 7% 2030년까지 50조 원이나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B2B가 어디예요? 자동차 쪽이죠. 예. 여기 수주잔고는 올해 말에 100조에서 2030년의 전장 매출만 한 2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매출의 앞으로 20%를 자동차 쪽으로 좀 맞추겠다라는 그런 또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년간 외형이 좀 정체돼 있었거든요. LG전자가 매출은 정체돼 있었는데 이제 10년간 성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 왜? 저 천장 부품 때문에 차량의 인포테인먼트와 이 파워트레인, 파워트레인의 수주 잔고가 급증하고 있고 또 2년 후에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디지털 콕핏 수요 늘어날 것 같고 자율주행차 성장에 따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중요성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전기차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버터 같은 거 그런 수요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미래는 자동차 이쪽 사업을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돈 버는 건 가전입니다. 그래서 가전이 이번 3분기까지는 잘 버텨서 괜찮은데 꾸준할지가 좀 관건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는 좀 정리되셨죠. 이러이러한 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사업 위주로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 중에 모트렉스라고 있어요. 이 회사가 여기 뒷좌석에 들어가는 이거 RSE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주로 많이 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기업 개요 말씀드리면 오토모티브 HMI라고 그래서 운전자 차량 인터페이스 기반 이런 거 있죠. AVN 차량용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 비디오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차량용 IVI 중소형 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 근데 되게 이 회사 좀 특이한 게 저 옆에 보이세요? 갑자기 웬 트럭 국내 1위 콘크리트 펌프카 전진건설 로봇도 갖고 있어요. 회사가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거죠. 이거는 북미 비중이 이제 북미에서 투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건설 시장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콘크리트 펌프카가 그거잖아요. 콘크리트를 이제 실어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건설 경기가 좋아져. 근데 국내는 아무래도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내도 아마 이제 공급 늘린다는 정책이 나오고 있고 뭐 미국은 인프라 투자 늘어나니까 뭐 이 부분도 나쁘진 않을 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주로 현대 기아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대차 산타페용의 공급 중동 지역에 공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흥국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48%, 80개의 신흥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현대차, 기아고 요 밑에 보시면 기아의 그 PVB 차량 니로 플러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플랫폼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PVB 차량은 뭐냐면 이게 옆에 기아의 PVB 라인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상업용 차량이에요. 상업용 목적 기반의 상업용 차량 주문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도미노 피자나 쿠팡 같은 데서 뭐 우리를 위해서 뭐 배달 차량 좀 만들어 달라. 그럼 저렇게 배달 차량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저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화면 안에서 터치해서 뭐 구동도 시키고 이런 플랫폼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단 납품을 했어요. 기아에 이미. 니로 플러스 가면 택시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 이미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커진다면 당연히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아 PBV 차량에 이제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일단 호재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력은 어쨌든 신흥국이고요. 현대차가 전체 판매 35%가 신흥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이 성장을 한다면 현대차도 좋고 모트렉스도 덩달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동차 뒷좌석에 있는 겁니다. 이걸 RSE라고 하고요. 근데 신흥국 보면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수가 이렇게 얼마 안 됩니다. 성장할 룸이 훨씬 많죠. 스마트폰 보급률은 높아요. 되게 점점 높아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신흥국의 그 국민들이 자동차 선정할 때 인포테인먼트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나 구글 오토인가요? 예,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으면 선택을 잘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지원하는 IVI 시스템을 이렇게 납품을 한다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PIO 방식으로 공급을 한대요. 보통은 저거를 차를 만들 때 같이 만든 다음에 수출해서 또 보내잖아요. 그게 아니고 PIO 방식은 뭐냐면은 그 대리점이나 딜러들이 먼저 요청을 한대요. 야, 이거 좀 달아달라. 이 사양 좀. 여기에 맞는 IVI 좀 달아줘. 요청을 하면 발주를 하면 이제 그 발주를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의 그러니까 자동차 선박 있죠. 뭐 예를 들면 현대글로비스의 선박에 차를 싣기 전에 그때 장착을 한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착하는 거예요. 현대차가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대리점이나 딜러들이 먼저 해요. 그래서 자동차 단가이나 압력에선 현대차에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압력은 좀 제한된다. 그리고 다품종 소량 방식이에요. 많은 주문이 들어오긴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원가가 되게 중요한 그런 사업인데 이런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대차는 주로 현대차그룹은 중동에는 자기네가 직접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맡기는 거죠. 모트렉스 같은데.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신흥국 시장의 성장과 같이 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회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어나야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모트렉스는 이런 기업이다. 예. 그 콘크리트 펌프도 전혀 이게 좀 동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텔레치스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여기 인포테인먼트에 들어가는 뭐죠? 칩,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이건 더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또 토비스도 있어요. 토비스는 옛날에 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몇 달 전에 우리 디스플레이 공부할 때 한번 그거는 공부해봤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인포테인먼트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예. 아, 이번 주에 너무 그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저도 참 이렇게 기운이 많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율주행도 벌써 파트 4까지 했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자율주행 쪽 또 다른 주제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차량용 인포테인먼트가 뭐고 또 주로 LG전자 그 사업부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공부를 해봤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너무 수고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